이 정도가. 이것은 뭡니까? 자기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정치인들 다 썩은 거 저도 압니다. 많이 썩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썩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치인들 어느 정도 거짓말하는 거 용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인은 자기 얘기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자기를 대변하는 유권자들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는 거 어느 정도 허용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진보든 보수든 잘못을 했으면 일단 머리 숙여 사과부터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 적어도 진보든 보수든 이 정의의 기준, 윤리의 기준, 도덕의 기준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자신을 탓했죠. 아니, 탓하진 않아도 적어도 탓하는 척은 했죠. 이 정권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잘못을 합니다. 잘못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 자체를 바꿔버려요. 기준 자체를 바꿔가지고 정의의 기준 자체를, 도덕의 기준 자체를, 법의 기준 자체를 바꿔서 자기들이 잘못 안 한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저들이 지금 하는 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로고스와 에토스가 무너집니다. 로고스는 이성이죠. 에토스는 윤리입니다. 정치라는 게 시민들을 갖다 더 이성적인 존재로, 더 윤리적인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정치가 사람들을 이성이 없는 좀비로 만들어버리고요. 윤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깡패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렇죠? 사실을 부정하다 보니까 논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른바 제가 얘기했던 포스트 트루스 현상, 진리 이후의 현상이라는 거죠. 이른바 거짓말들을 저들은 뭐라고 부르냐, 대안적 사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짓말이 사실이 됩니다. 결국은 진위의 기준 자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뭐가 사실이고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명백한 범죄인데 그게 범죄가 아니래요. 윤리 기준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이거는 포스트 에틱 현상이에요. 윤리 이후의 현상입니다. 이게 이 정권 들어와서 우리가 목격하는 바로 현상입니다. 이제는 윤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선악의 기준 자체가 헷갈려요. 이제는. 아니, 문서 위조한 게 잘한 겁니까? 이제 그걸 논증을 해야 돼요. 그게 왜 잘못인지를 논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 더하기 2는 4다라는 걸 갖다가 논증하기 시작하면 소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논리와 윤리에서 우리가 공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공유하는 그 기준 자체를 그들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 그렇게 타락하고 끝나면 저는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프로파간다 머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도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만난 친구도 그럽니다. 아, 그거 나도 했다. 우리 아들 들어갈 때 서류 조작 나도 했다. 그 잘한 겁니까? 그 용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문서 조작을 하게 된다면은 입시는 뭐 하러 봅니까? 그냥 아빠 직업 보고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법과 편법과 부도덕이 새로운 정의가 돼버렸어요. 이 사회에서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악의 피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위의 피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범인들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옛날에 운동권의 두 주류가 뭐였습니까? 이른바 PD와 NL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PD 쪽에 속했습니다. 아마 조국 씨도 그랬을 거예요. 이분이 자기를 뭐라고 불렀죠? 아까 사회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그 짓을 하면서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허위의식.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 전에 저 종로에 전셋집까지 얻었다가 도망간 분이 있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그 일 그만두고 자기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대. 아직도 자기가 통일운동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은 아직도 자기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직도 개혁가고요. 아직도 혁명가고요. 아직도 운동가고요. 그래서 아직도 순결한 거예요. 그런 순결한 내가 잘못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건 도덕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 도덕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게 바로 개혁을 지키는 거고요. 혁명을 지키는 거고요. 운동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키호테 현상이죠. 돈키호테는 자기가 쓴 소설과 현실을 구별 못하잖아요. 현실의 돈키호테는 아주 비루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의 자신은 뭐예요? 정의의 기사죠. 그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돼요. 괜찮습니다. 돈키호테 하나 정도 있는 거 나쁘지 않아요. 우리 구경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이 돈키호테가 모든 사람들을 다 산초 판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주관적 창란이 프로파간다 마신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어용 지식인과 어용 언론과 그 수많은 어용들이 있죠. 어용들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대중의 의식에 주입돼서 대중들의 세계 자체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몽땅 다 서초동에 가서 사랑해요 정경심. 부도덕이 도덕이 되고요. 불의가 정의가 되고 불법이 합법이 되는 이런 가치전도 현상. 이건 인문학자인 저로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문학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고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입시부정은 당연히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죠. 사모펀드니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차명투자는 편법이잖아요. 한마디로 법을 무시하는 거 법을 무너뜨리는 행위 아닙니까? 그걸 갖다 법무부 장관 그 가족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정권에서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옛날에 1990 몇 년이죠. 7년인가 장상 총리가 뭐 때문에 낙마했어요. 딱 하나입니다. 부정 편입. 편입이 아니라 뭐죠? 위장전입. 그때 우리 사회 기준이 그거였거든요. 지금은 가족 혐의가 20개고요. 본인 혐의가 11개가 되고요.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 사회가 윤리적으로 에토스 관점에서 도대체 진보한 겁니까? 진보한 겁니까? 우리 진보주의자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회가 항상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아진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강남에 건물 사는 것. 강남에 혁명적으로 건물을 사요. 그 다음에 딸은 의전원, 아들은 법전원. 이게 뭡니까? 아주 전형적인 뭐예요? 강남의 욕망이잖아요. 사회주의자라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진 욕망은 자본주의적 욕망이고 자본주의적 욕망 중에서도 가장 천박한 형태의 속물자본주의와 천민자본주의. 옳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제가 진짜 분노했던 건 서초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경심 교수의 친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조국 장관님 그렇게 능력이 없으십니까? 우리 정경심 교수 같은 훌륭한 영문학자를 하필 경상북도 풍기읍 영주시 풍기읍 왜 시골 대학에다 꽂았냐라는 거죠. 서울에 있는 대학에다 팍팍 꽂아주시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있는지도 모를 대학의 표창장에 왜 쓸모가 있느냐. 아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그 대학의 교수 자리를 왜 안 내놓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지방대학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교수는 괜찮은가 봐요. 민주당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대학 이런 식으로 지방 멸시하고 말이죠. 차별하고. 이게 개혁 정권입니까? 이들에게서 저들이야말로 정말 철저한 학벌주의자구나. 이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아주 좋은 경험을 했는데 제가 지방대학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그 국회의원들 300명 있어도 정말 그냥 그렇거든요. 내 이름도 기억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거 왜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의리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 권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렇게들 다 저걸 하려고 하는구나. 제가 정말 보면서 저들의 그 갑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갑질이라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걸 갖다 제가 당했어요. 그전엔 저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헤어져요. 딱 마음에 안 들면 얘 위감입니다. 우리 보지 맙시다. 안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대학에 속해 있고 직장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동료들의 밥줄이잖아요. 등등등등. 내가 마음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권력이라는 것의 힘을 갖다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태에서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드는 거예요. 야마모토 타로라는 사람 일본의 정치인 있죠. 그분도 막 연설하다 울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성중 중에 하나가
위선자라고 외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분은 자기가 피해자인데도 가해자 편을 들고 있다. 난 그게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나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해요. 이게 사실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사이비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거짓말을 누군가 하잖아요. 왜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부당한 이득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누군가 손해를 봐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익을 보는 건 누구고 손해를 보는 것은 누구겠어요? 그 사람들, 내가 볼 때 그들에게 환호하는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축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해자를 옹호해요. 조민이나 학생 때문에 누군가 하나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어느 쪽에 속할까요? 남들 제치고 특권층일까요? 아니면 그 특권층 때문에 떨어져야 하는 그쪽일까요? 나는 99.9%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회를 갖다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냐 지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발 당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회를 배려해야 된다. 제발 정치인들, 여야, 진보, 보수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회를 더 낮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에요. 내 아이가 아니라. 그렇죠? 정치란 건 공적인 겁니다. 그렇죠? 내 아이를 위해서 정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설사 내 아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아이를 위해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게 보수든 진보든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지키면 정치하면 안 돼요. 사회를 배려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라는 것이 유지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게임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안토니오 이노키하고요 무하마드 알리가 말도 안 되죠. 같이 경기를 한다 할지라도 링에서는 같은 규칙을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칙들을 깨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내로남불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가 너희들이랑 불륜이고 한 사람이 같은 말을 갖다가 했던 말을 다음 날 일어나 또 다른 말을 해요. 그때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사회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의 목적은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 다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 누가 대신 배려해 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정치를 왜 했느냐.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난 그 사람 말에 동의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존 폴리티콘이라고 했죠. 거기서 정치적이란 말은 폴리스예요. 폴리스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폴리스 밖에는 신들과 동물들이 있어요. 폴리스 안. 다시 말하면 인간은 폴리스 안에서만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개인주의 사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은 정치를 참여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만 비로소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종적인 특성들, 바로 논리라든지 윤리라든지 이걸 갖출 수 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입니다. 저는 거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게 열심히 참여해오고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도 정치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하고 했던 것은 바로 정치가 갖고 있는 시민사회에 대해서 정치가 갖고 있는 이런 중요한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야 돼요. 로고스입니다. 정치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어떤 게 참인가 거짓인가 수많은 토론과 논쟁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훨씬 더 똑똑한 존재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아, 저 사람 정말 정치에 참여하더니 완전히 달라졌구나. 정말 스마트해졌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토스, 윤리적이어야 돼요. 저도 윤리적인 사람 아닙니다. 저도 나쁜 짓 몰라. 안 보는 데서 나쁜 짓 해요. 담배꽁초도 가끔 버리고 말이죠. 안 볼 때 그냥 신호등 슬슬 위반을 건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건 나쁘다는 건 알아요. 어쨌든 그렇게 살던 존재가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담배꽁초를 버려서는 안 되는구나.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신호등은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변해가는 거 있잖아요. 점점 더 윤리적인 존재로 변해가는 거. 대화를 통하면 그렇죠. 상대를 비판하게 되고 상대를 비판할 땐 공약의 부담이라는 걸 줘요. 버든 오브 커미트먼트.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남한테 했던 그 비판이 자기한테 돌아와서 자기를 갖다 좀 더 누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자신한테 들이대면서 사람을 갖다 좀 더 윤리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저는 이것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고스와 에토스를 그들이 무너뜨려버렸습니다. 그것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슬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 점점 더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로고스를 마비시켜버려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윤리의식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부정과 부패와 비리들이 몽땅 다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안 그러냐? 우리들도 그런데요. 함께 망가집니다. 한번 보세요. 대중들만 그런 게 아니라 멀쩡하던 지식인들도 다 이상해졌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정치인들이 있고요. 정치인들은 항상 대중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대중 동원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혐오, 미움, 증오. 그렇죠? 상대에 대한. 그래서 선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막아주는 게 중간에 담론 층입니다. 지식인들이 있어요. 걸러주고 비판해주고 여기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들도 바로 통치기구, 지배기구의 한 파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익을 공유해요. 안도현 씨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연탄재 발로 차지 말라고 하더니 연탄재 볼 일도 없을 어떤 강남 사모님을 위해서 강남의 꿈을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강남에 아파트 사는 꿈이 왜 죄냐고 묻습니다. 누가 그거 죄라 그랬습니까? 강남에 아파트 사는 꿈 꾸세요. 다만 그 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현하세요. 홍진영 씨 모든 판단을 문프께 맡겼답니다. 뇌를 아웃소싱 하셨어요. 이게 정치입니까? 자기 지지자들 뇌를 아웃소싱해서. 유시민 씨 이분은 그냥 아예 연예계가 개그계로 진출하셨더라고요. 증거 인멸이 증거 보존이다. 또 멀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어떤 교수님은 조국 가문을 갖다 웨디푸스에 비교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인용하십니다. 하마르티아예요. 그의 죄는 하마르티아가 뭐냐면은 사소한 과실이에요. 사소한 과실이지만 중대한 결과를 낳는 그런 사소한 과실. 그러면서 조국 일가가 웨디푸스 가문입니다. 정말 부당하게 아주 사소한 과실 때문에 부당한 문명을 갖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버려요. 이런 식으로 인문학이 동원되고 있어요. 그리스의 비극, 그리스의 고전이 이런 맥락에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배려하고 자신을 배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정책, 이념 거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정파가 다르고 정당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다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의해야 될 것 있죠. 그 게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합의해야 될 그건 바로 공정입니다. 정의입니다. 그걸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제가 화나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데카르트주의자예요. 모든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이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저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시민은 태어날 때부터 로고스와 에토스의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갖고 태어난 그 천부의 그 능력들을 갖다 실현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들은 다른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들의 프로파간다에서 멍청하게 선동당하는 존재로 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정치 기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봅니다. 대중을. 그리고 그 얄팍한 이벤트에 의해서 감동당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들은 대중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대중의 이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윤리의식을 믿지 않아요.
자기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선동당하고 동원당하고 조작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고, 그들을 그렇게 선동하고 조작하고 동원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대중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들의 이 의식이 너무 무섭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혐오스러워요.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상태 속에서 대중들은 자신들이 깨어있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 잠자면서 나는 깨어있어 나는 깨어있어 잠꼬대를 해요. 잠꼬대만 하면 괜찮습니다. 가끔가다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덤벼듭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엘리트주의자래요. 그들이야말로 엘리트주의자거든요. 대중들은 그래도 대중들에게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는 영원히 그럴 수 있다라고 믿는 그들이야말로 엘리트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시민한테 로고스, 에토스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로고스와 에토스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정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정당이 자기 기준에서 벗어날 때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에토스와 로고스로 다시 돌아가죠. 에토스와 로고스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세우는 방법은 뭡니까? 어느 과정에서 세워지죠? 그것은 바로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마다 정의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은 다를 거야. 이게 정의다, 저게 정의다. 바로 그 토론을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그 논쟁을 통해서 따지는 가운데 사람들의 로고스가 발달하는 것이고 윤리의식이 함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회에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이 사회 자체를 배려하는 것이자 동시에 개인을 배려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사람이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하시죠? 머리 굴리지 마세요.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게 돌머리가 잘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교만하거든요. 세상은 그들의 좁은 머리보다 무한히 넓어요. 알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잔머리 굴리지 말고 판단이 어려울 땐 간단합니다. 원칙을 지키세요. 원칙은 왜 존재하느냐?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원칙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운 것이 바로 그 원칙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기려고 할 때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원칙. 그리고 하나. 최선의 정책은 뭐냐? Best policy is 뭐예요? honesty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세요. 감사합니다.